자, 오늘은 그 휴로틱스의 이기욱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만약에 누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기욱이라는 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를 한 줄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저는 로봇공학자인데 이 로봇이라는 기술을 요즘에는 사람을 대체하려고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가 되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그 학자에서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교수에서 예, 그 창업자로서의 예.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큰 그 동기라나 배경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도 이러한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창업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로봇 기술이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것을 바랬었고 그게 이제 뭐 의료 쪽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교수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절대 이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만으로는 실제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연구 결과물을 내 가지고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과 동일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물은 어찌됐든 연구실에서 했었던 그 실험실 환경에서 했었던 연구였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환자분들이 쓸 수 있고 환자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는 당장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실험실에서만 썼었던 실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이 기술을 전달을 드리고자 이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연구를 하실 때 이제 하버드에서도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그 과정이라든지 그때 만드신 결과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하버드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많은 기술들의 근간을 좀 쌓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때는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참여했었던 프로젝트는 그 달파라고 하는 미군 국방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미군들이 행군을 할 때 전투를 나가게 해서 행군을 할 때 많이 걸어 다니는데 이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도 장거리를 이동을 하더라도 좀 덜 필요해서 바로 전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 슈트를 만드는 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로봇 슈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군 기지에서도 테스트를 한 4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군들이 지향했었던 것 자체가 미군들은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요.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한 움직임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 신체적인 능력을 뭐 제한시키지 않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슈트를 원했었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갑옷이 아니라 내 몸과 동기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슈트를 원했었고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연구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슈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버드에서 연구를 마치시고 이제 중앙대 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죠. 예. 학교에서는 뭐 주로 뭘 가르치셨습니까? 학교에서는 로봇공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공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뭐 정력학이라든지 뭐 시스템 제어, 메카트로닉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뭐 혹은 그걸 떠나서 또 인류 사회를 혁신시키는 이제 혁신자의 역할을 되는 것 같아요. 이노베이터로서의 역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또 인류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로봇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휴로틱스를 창업을 하셨습니까? 저는 저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존엄성을 더 유지하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게 꿈이고요. 첫 번째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들을 보면 특히 저희는 이제 재활치료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행재활치료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근데 보행재활치료라는 게 우리 이제 지금 최첨단 사회가 되었지만
로봇이라는 좋은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도 그 치료사분들이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작업을 하시고요. 막 로봇이 도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전 치료 과정 중에서 정말 최전방, 그러니까 처음에만 거의 걷지 못할 때 치료사들이 이걸 지탱하기 어려운 거니까 걷지 못할 때 잠깐 태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기가 1년이라고 하면 채 1, 2주도 쓰지 않는 그 정도의 재활치료 로봇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로봇 기술이 단순히 이러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전 주기에 걸쳐가지고 활용이 되어야지만 이 치료라는 게, 재활치료라는 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로봇 기술은 이러한 재활치료의 전 주기에 다 쓸 수 있는 형태의 로봇으로 만들고 있고, 이게 또 치료사의 역할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치료사는 이미 지금 볼 수 있는 환자가 워낙 이제 시간도 제한적이고 체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치료사의 숫자보다 환자의 숫자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동일한 시간을 하더라도 더 많은 환자를 좀 케어할 수 있고, 혹은 동일한 환자를 케어하더라도 좀 더 정성껏 케어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도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휴머노이드 얘기가 워낙 많아서 로봇이 마치 이제 휴머노이드 세상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네. 아주 좀 이제 특히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휴로틱스 갖고 있는 지금 웨어러블 로봇은 즉각 지금 도입이 가능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분들, 특히 이제 환자라기보다는 이제 노환으로, 그러니까 고령이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문제가 되죠.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타겟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재활을 필요한 환자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네. 확장한다면은 네. 어떤 환자들이 주로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는 분들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기술이 이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도 꾸준히 이 저희 로봇을 통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 관계자분들, 의료 관계자분들이 저희의 유저이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뭐 뇌졸중부터 해서 수술 후 재활이라든지 척추 손상, 뭐 파킨슨, 뭐 정말 다양한 보행 재활 치료에 다 쓸 수 있고, 또 이러한 분들이 저희 로봇을 경험하면서 저희 로봇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포터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일상생활 버전도 함께 만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직접 구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자주 방문하시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뭐 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 요양센터 이러한 곳들에 저희 로봇을 잘 배치해서 이분들이 집에서도 쓸 수 있지만 뭐 그냥 동네 이제 마실 나오셔가지고 이러한 센터에 가서 그 지역 돌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롤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병원,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일반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시장도 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휴로틱스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제가 돌봄 같은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디컬 버전이 지금 판매 중이고 가장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보급형 버전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메디컬 버전과 보급형이 지자체에는 함께 보급이 되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보급형 버전을 좀 더 많이 활용하실 것이고, 이런 분들이 집에서 계속 활용하면서 이제 건강한 삶도 좀 더 유지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집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 로봇의 보조를 받으면서 이제 동네 이제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하시면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강 관리 이런 것들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떤 뭐 가격에 대한 어떤 뭐 허들이라든지 또 보급을 할 때 네네. 약간의 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정부 정책 입안자들한테
예. 정책 기반자들이나 아니면 뭐 지방 정부에 지금 최근에 뭐 선거 준비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네네. 만약에 환자도 환자지만 예. 즉 초고령 사회의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약간의 그런 뭐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거동을 네. 많이 시키기 위한 네네. 그런 정책들로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네. 뭐 정책 제안 입장에서 뭔가 그런 차원에서 뭐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좀 아이디어나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는 결국 공공기관 쪽으로의 확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모델로 병원 수가 같은 걸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 당연히 망설임이 없고요. 근데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복지센터 이런 데들은 뭐 청구를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결국 그 전 국민들의 어떤 건강 이익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을 가지고 정말 방문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하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 항상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공공의료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당장의 이 로봇의 도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바뀌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이러한 임상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러한 그 어르신분들의 건강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이제 공감을 하면서 좀 보급에 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그 기초단체하고 만약에 제휴를 해서 네네. 뭐 제안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게 특히 이제 그 노인 그 인구수가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상도든지 뭐 전라도든지 네네. 이쪽에 또 특정 어떤 그 지자체 기초단체 어떤 네. 군 같은 데다가 제안하셔가지고 네. 만약에 그 좀 고령 사회 좀 못 움직이시는 분들 좀 조금 더 거동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그 테스트를 한번 하신다면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지역에는 이 복지관 같은데 지자체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자체 모임에서 그 예산을 담당하는 그 지자체 모임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저희가 조금씩 접촉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자체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많은 만남을 통해 가지고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은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지자체에서 도입을 할 때에는 한꺼번에 그 지자체에 대거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요즘에 어떠한 이러한 그 AI 로봇을 잘 도입해가지고 지역의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건강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이러한 그 커스터머 버전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 이게 가장 뛰어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건강용으로 도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교수에서 이제 창업가로 네. 변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또 창업도 하셔서 이제 뭐 제가 꽤 큰 투자도 받으시고 네. 지금 또 병원들하고 열심히 협업하셔가지고 좀 매출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어떤 후배 창업자들한테 예비 창업자들한테 뭐 교훈이 될 만한 뭐 그런 스토리가 없는지. 확실히 이게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회사를 만들고 경영하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거를 다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하기 싫은 게 거의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10% 하고 싶은 거를 위해 가지고 하기 싫은 90%를 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든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10%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존심도 많이 버려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하는 게 맞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90%나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해내야 되는 것들이 네. 90%는 되는 것 그게 같습니다. 뭐 리더로서 짊어져야 될 거죠. 뭐, 예. 네. 뭐 운명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이제 회사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하는 데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없는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겠다라고 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 내부에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시일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시일 중에 이 병원 중에서 좀 빨리 처리를 한 데가 있어가지고 첫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구매가 이루어진 데가 있고요. 저 문경 쪽에 병원에서 첫 구매를 지금 했고 지금 뭐 중앙대 병원이라든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구매 절차 진행 중이고 실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많은 병원들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웨어러블 로봇으로 하지 못했었던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환자분들도 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일단은 효과가 있고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저희는 가장 고무적이고 가장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요.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잘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해서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이거를 스케일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무고평 버전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까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회사에 내가 채용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누구를 지금 채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 어떤 인재상을 원하시는지 그분들한테 어떤 또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저희 회사는 일단은 휴로틱스라는 이름 자체가 휴먼 앤 로보틱스인데요. 로보틱스만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만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게 그냥 이제 도로를 돌아다니는 혹은 공장 내를 돌아다니는 이런 로봇 그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로봇이기 때문에 고민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회사에 처음 오는 멤버에게 항상 하는 게 실제 우리 로봇을 쓰고 있는 병원 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로봇을 입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를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들고요. 그 이유가 뭐 사명감 같은 걸 좀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감을 사실 느끼지 못하면 저희 회사랑 맞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로봇을 쓰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저 사람이 저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돌아가서 개선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랑 맞는 거지. 저 사람은 그냥 쓰는 건데 저 사람이 이런 게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뭐 이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랄까요? 이 휴머니즘보다는 그냥 다른 호기심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게 거의 90%인데 하고 싶은 10%가 더 강한 사람은 휴머니즘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기 싫은 90% 때문에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장 뭐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 직능이나 직무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거의 한 채용 공고가 올라간 게 한 13명, 14명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개발자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피지컬 AI를 지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팀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웨어러블 로봇이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환자분들의 움직임을 로봇이 인식을 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더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부위도 하지가 아니라 상지 뭐 다양한 부위로 확대를 할 텐데 이제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피지컬 AI 엔진을 저희가 1차적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의료 현장이라든지 일상 현장까지 보급할 수 있는 피지컬 AI와 관련된 뭐 AI 뭐 머신러닝 오퍼레이터라든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지금 첫 선을 잘 끊었습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잘 만들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그 제품군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자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펌웨어 개발자 이러한 로봇 자체를 잘 만드는 개발자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를 빨리빨리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필드에서 테스트를 좀 하고 POC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발빠른 전략가 이러한 사람들을 좀 찾고 있고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빨라서 우리가 지금 개발된 로봇을 가지고 정말 그 필드에 가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전략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뽑으면 뭐 대략 연봉이라든지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을 좀 자랑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부에 인사팀도 있어가지고 비슷한 로봇 회사들이랑 연봉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많이 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톡 옵션도 당연히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연구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임금도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스톡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뭐 좀 AX라고 해서 이제 뭐 전환이 된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 중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로봇 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지컬 AI 쪽으로 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략적인 파트너들을 뭐 만약에 누가 관심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픈된 그런 뭐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는 전략적 파트너를 언제든지 좀 찾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보행 데이터는 저희가 관련된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 왜냐하면 로봇 자체가 움직임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진단 이런 서비스도 만들고 있지만, 휴머노이드를 하는 사람들과도 협업을 할 수 있죠. 휴머노이드의 다리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의 움직임들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잘 걷는 사람은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라는, 저희는 환자부터 해가지고 잘 걷는 사람부터 잘 못 걷는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라든지 다양한 뭐 족보행의 로봇의 피지컬 AI를 만드는 것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도 뭐 같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갖고 계시는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뭐 단기적인 그런 뭐 목표나 또 중장기적인 비전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첫 번째 제품군이 나갔고, 그 다음에 메디컬 버전의 새로운 버전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급형 버전을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그 테크트리가 병원에서 시작해서 일상으로 갔다가 근로환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까지 이렇게 전 영역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회복 주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수술을 하고 혹은 사고를 나가지고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로환경으로 가고, 근로환경에서 돈을 벌고 나면 나의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를 하는데, 이 전체를 각각 케어할 수 있는 로봇을 저희는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좀 이제 사업을 영역을 전개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기술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에서도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서도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전략적으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의 플랫폼 같은 거를 구상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슈로틱스가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넘버원이다. 예. 그 넘버원은 물론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 저는 슈로틱스 로봇이 제일 믿고 쓸만하다. 신뢰를 할 수 있고 효과에서는 그냥 슈로틱스가 넘버원이다 라는 거를 단순히 메디컬 분야뿐만 아니라 메디컬, 일상, 근로, 스포츠 뭐 이런 데서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어떤 그 로봇 예. 쪽이 아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격부터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허들도 없지 않았을 텐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또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요? 솔직히 중국이 가격으로는 상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국은 정부에서도 어마어마한 서포트를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조 단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다운이 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는 승부하겠다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력과 그 효과성,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과 승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나 뭔가 소개가 된 게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증명이 된 건 없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었고 수많은 병원에서 임상 레포트도 나왔고 하나하나씩 지금 논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로봇은 환자들이 정말 이 로봇을 통해서 보행과 건강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계속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기반으로 이 기술을 확대를 하고 제품군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물론 이제 나는 뭐 근거가 아니라 그냥 저렴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거를 택하겠지만, 나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꼭 필요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효과가 있는 거를 원해라고 하면 저희 거를 무조건 선택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키메스 전시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 키메스 전시회를 나가서 어떤 그 기대하는 듯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키메스에서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영업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영업팀이 많지는 않고요. 예, 소규모의 인원으로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데모, AS, 뭐 영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대리점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지역별로 혹은 전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대리점이 저희와 이제 파트너십을 잘 맺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직접 영업도 하지만 새로운 제품군 개발, 좀 더 기술을 고도화하고 효과성을 증명해 나가는 저희만의 태스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대리점이 저희 대신 좀 이제 많이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 파트너를 키메스에서 찾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대상이 될 만한 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그 대리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의 네트워크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기 중에서도 재활치료 쪽과 관련된 기기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너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료기기를 하면서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많이 형성해 둔 대리점이라고 하면 저희의 파트너사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슈로틱스가 어떤 의료기기도 되고 네. 이제 또 첫 판매도 되고 네네. 했을 텐데 공공 서비스나 어떤 공공 어떤 부분에서 혁신 제품으로 네네. 기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 혹시 뭐 그런 그 허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뭐 대통령이라든지 복지부 장관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겠습니까? 복지용구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복지용구라는 카테고리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복지와 관련된 이런 비용들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러한 그 복지연구 대상자면 그 예산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 구매를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복지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웨어러블 로봇, 이 신기술도 좀 복지연구에 포함이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복지연구에 포함을 시키려고 할 때 이거 뭐냐, 이게 증명이 됐냐 라는 것들이 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 신기술이라고 하면 그래 알겠다 이러면 등재를 시켜줄게. 일단은 시장에 한번 보급해보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금액도 굉장히 큰데 그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그 복지연구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 마비 환자분들이 입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있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1억이 넘습니다. 근데 80%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 그분들은 그거를 실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이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보급이 됨에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이 일반인 분들이 좀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런 마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네. 그 휴먼 시큐리티 고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휴로특스의 이국 대표님께 제가 무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